show ya. Women boys that know fast money don't show. 안녕하세요. 시청자분 포머 퍼드를 잡기 위해서 방송을 하고 있는 킬러웨일입니다. 오늘은 모시기 정말 어려운 분을 모셨는데 체인 파트너스 대표님으로 계신 표철민 대표님과 함께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오늘은 데이빗 관련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데이빗 거래소 관련 얘기를 할 건데, 왜냐하면 데이빗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도 많고, 그리고 많은 궁금증도 있고, 그리고 이게 워낙에 베일에 감싸져 있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정확히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다소 좀 공격적이고 그리고 민감한 질문들 많이 할 수 있으니까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데이빗 거래소를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좀 궁금해요. 2018년 9월 12일 기준으로 총 104개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있습니다. 한국에요? 네, 한국에만, 국내 거래소만. 야. 근데 과연 이렇게 포화된 시장에 레드오션에 왜 뛰어들게 된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그 계기에 대해서. 원래 저희 체인 파트너스가 처음 시작할 때는 거래소를 이제 할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창업 멤버를 모으는 과정에서 저희 이재철 CTO를 만나게 됐고, 그분이 이제 개발자들 사이에서 그래도 굉장히 명망 있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개인적으로 원래 다니던 AI 회사에서 나오신 이유가 사실은 거래소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엘릭서라는 기술을 이용하면 굉장히 대용량 처리가 좀 수월한 거래소 엔진을 만들 수가 있었는데, 이제 그러려면 개발자 20명을 뽑아달라 했었대요, 회사에. 근데 이제 그 당시 다니던 AI 회사에서는 사실 개발자 20명을 거래소에다가 암호화폐 거래소에 투입할 여력은 없었기 때문에 그걸 거절당했고,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됐는데, 그렇게 딱 나오셨을 때 저를 만난 거예요, 우연히. 그래서 이제 둘이 뜻이 맞아서 그분이 구성하고 싶어하는 개발팀을 뽑을 수 있도록 인사권도 다 그냥 행사하셨고, 제가 한 거라고는 이제 체인 파트너스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투자를 받고, 좀 더 우리가 그분이 자유롭게 개발팀을 구성하고 원하는 거래소를 만들 수 있도록 그냥 지원해 드린 게 사실은 단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수익 공유형 거래소입니다. 마이닝 거래소는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잘 이해를 못 하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셔서. 네, 마이닝 거래소는 사실은 그렇게 특별히 새로운 개념은 아니고요. 그냥 이제 거래소가 벌어들이는 수수료 수익의 일부를 그 수익을 만들어준 사람들에게 다시 돌려주겠다 하는 그냥 그런 보상 정책이 들어가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인 거죠. 근데 이거를 그냥 뭔가 처음 만든 F코인에서 마이닝 거래소라고 하니까 뭔가 이게 좀 새로운 개념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저는 오히려 그 전에 바이낸스의 BNB 코인도 마찬가지로 바이낸스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의 일부를 분기마다 BNB 코인을 사서 소각시키는 방식으로 다시 리워드 해주겠다. 그냥 기존에 그냥 저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단계적으로 진화해 오는 과정에 그냥 있는 것 같아요, 얘가. 수익 공유형 거래소, 그러니까 마이닝 거래소 같은 경우는 되게 부정적인 인식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F코인 같은 경우 나와서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래량을 처리를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 동안, 진짜 인기가 많았을 때 일주일 동안 46조를 처리했는데, 그거는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일주일 정도 한 9조에서 10조 정도 거래량을 처리를 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5배가 넘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F코인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 실패한 거래소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코인 가격 방어를 못했고, 그로 인해서 거래량도 엄청나게 떨어지게 됐는데, 데이빗 거래소는 이런 다른 채굴형 거래소와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떤 강점이 있는지 조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데이빗 거래소가 채굴형 거래소라고 안 불렸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냥 이건 데이빗은 그냥 거래소예요. 바이낸스나 후오비 같은 거래소인데, 다만 거기에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냥 거래량에 비례해서 리워드를 주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거지, 그렇다고 그것도 뭔가 상황에 따라서 변동성 있게 설계했거든요. 그냥 수익을 항상 주는 것도 아니고 수익률이 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이건 어디까지나 고객 보상 차원, 보상은 아니고 고객에 대한 선물 같은 차원, 그냥 그 정도의 기능이 들어가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채굴형 거래소라느니 마이닝 거래소는 이렇게 부르면 마치 이 거래소는 되게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랑은 좀 달라 보이잖아요.
그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얘는 조금 더 고객을 생각한 거래소인 거죠, 그냥. 데이빗 거래소 같은 경우는 엘릭서 기반으로 만들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일반 투자 입장에서 엘릭서로 만들었을 때 어떤 강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수익으로 생각하면 다른 거래소들이 다운될 때 네. 여기는 다운되지 않습니다. 그게 사실은 이제 엘릭서를 이용한 이유이기도 한데, 기본적으로 엘릭서는 얼랭이라는 이제 스웨덴의 에릭슨이라는 통신사가 만든 언어예요. 그래서 애초부터 통신망에 수천만 명이 막 동시 접속을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도록 대용량 처리만을 위해서 사실은 설계된 언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언어를 이용해서 거래소를 만들면 마치 우리가 단톡방, 그러니까 채팅창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이재철 CTO 개발팀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어떤 동시에 수십만 명이 채팅하고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한 사람이 주문을 넣으면 그걸 수십만 명이 봐야 되잖아요. 그건 마치 단톡방에 수십만 명이 들어와 있고 한 명이 글을 쓰면 동시에 모두가 보게 되는, 언제나 붙어있는 환경을 생각한 거거든요.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요. 다른 거래소보다. 업데이트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애초에 그걸 만든 언어 자체가 채팅방으로 설계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마치 주문을 넣고 빼고 주문이 체결되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이 그냥 하나의 거대한 채팅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구현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폭락하거나 폭등하거나 이럴 때는 작년에 보면은 거래소가 버벅버벅하거나 다운되거나 근데 그걸 전혀 책임지지 않잖아요. 자기가 다운된 거에 대해서. 적어도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급등락 상황이 됐을 때 상대적으로 데이빗은 안전할 거다. 우리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다음 질문으로는 데이빗 거래소 같은 경우는 국내 유일 증권사 수준 오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이게 어떤 강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일단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른 거래소에서 주문 넣기 힘든 주문들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를 저희가 오픈 스펙으로 처음부터 들어가 있는 주문들은 뭐 지정가 주문, 시장가 주문 이런 건 당연히 있는 거고 다른 거래소들처럼. 네. 근데 이제 저희는 조건 주문이 들어가 있는데, 다양한 조건 주문이 들어가 있는데, 일단은 6,000원 미만 스탑 리밋 주문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6,000원 미만일 때만 매수, 뭐 이런 기능을 설정, 아니면 5만 원 이상일 때만 매도, 이런 주문을 할 수 있고, 요거는 해외 거래소 일부에는 있는 기능이고, 근데 해외 거래소에도 없는 주문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트레일링 스탑이라는 기능이에요. 그건 뭐냐면 쉽게 설명하면 그냥 가격이 이렇게 오르고 있어요. 오르는데 이게 언제가 고점일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주구장창 들여다보고 있을 수 없으니까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5% 빠지면 매도, 아니면 바닥에서 주어야 되잖아요. 저점 대비, 근데 저점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이게 반등하는 시점이 오면 저점 대비 5% 이상 올랐을 때 매수, 이런 다양한 조건 주문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점이 증권 주식 주문할 때도 일부 HTS면 들어가 있는 주문이거든요. 근데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이 사람이 넣어놓은 그 조건 주문을 우리가 항상 DB에서 돌리고 있다가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체결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DB의 부하를 줘요. 그게 바로 기술입니다. 그게 엘릭서와 엘름이라는 프론트엔드나 이제 이런 걸로 되게 특이하게 짰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일단 두 가지를 또 자랑하고 싶은데, 이제 그런 다양한 조건 주문을 넣을 수 있는 기술 환경과,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갑을 자체 개발했는데, 사실 뭐 작년에 우리나라의 거래소들이 굉장히 잘 됐었지만 그때 당시에만 해도 정말 우리나라의 대표 주자들조차 자체 지갑이 아니었거든요. 외국의 빗고라는 외산 지갑을 썼어요. 그 얘기는 거래소는 만들어놨지만 금고는 외국에 맡긴다, 이 얘기거든요. 자체 지갑을 만들 기술이 없었어요. 동시에 수십만 명이 입출금을 하는 그런 지갑을. 근데 데이빗은 그걸 자체 구현했거든요. 그런 데가 지금 우리나라에 한 3군데 같이 안 됩니다. 여전히. 여러분이 아까 100몇 군데가 있다 했는데, 네. 지갑을 외산 지갑 안 쓰고 직접 다 개발한 데는 3군데가 채 안 돼요. 그리고 자랑하고 싶은 건 세 번째는 API예요. API가 지금 오픈하면서부터 굉장히 고도하게 다 공개가 돼서 누구나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데, 일단
뭐 현존하는 어떤 국내 거래소 API보다 빠르고 소켓 API를 쓰는 최초의 거래소. 이게 왜 중요하냐면 봇 트레이딩을 할 수 있거든요. 압도적으로 빠른 봇 트레이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엘릭서로 개발된 API를 저희가 파이썬으로 포팅해놨어요. 이미 오픈할 때부터. 그러니까 파이썬으로 포팅했다는 얘기는 비교적 손쉽게 아무래도 엘릭서보다는 파이썬이 범용 언어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개발자들이 참여해서 이걸 만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앞으로 저희가 자바스크립트, 뭐 코틀린 여러 가지 언어로 포팅할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많은 환경에서 데이빗에 굳이 안 들어오더라도 데이빗의 엔진을 이용한 다양한 거래 관련된 소프트웨어 플러그인을 만들어 붙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크롬 익스텐션도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자기 자산 같은 거를 굳이 데이빗에 안 들어와도 그냥 크롬 익스텐션으로 브라우징 하다가 그냥 띡 눌러보면 바로 그냥 보일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만들 수 있고 저희는 거래소 하나가 아니라 거래소를 기반으로 한 어떤 생태계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것도 똑같은 질문인데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자체 지갑을 만들든지 아니면은 빗고를 사용하는지 별로 차이가 없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그쵸. 근데 어떤 점에서 이게 더 강점이 될 수 있는지.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에어드랍을 빨리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어제 에어드랍 났다. 즉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걸 구현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외산 지갑을 쓰면 걔네한테 부탁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갑 소유 걔네한테 에어드랍 된 거기 때문에 우리도 부탁해서 받아와서 나눠줘야 돼 고객들한테. 그러니까 그런 사소한 거 하나하나가 시간이 지나면 경쟁력이 될 거라는 거예요. 추후에 가서 원화 거래를 할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조금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가 원화 거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원화 거래를 안 하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벌집 계좌나 법인 계좌 형태로 원화를 수신하는 순간 나중에 거래소 가이드라인 나오고 오히려 굉장히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오히려 원화 수신하는 거래소, 자기 맘대로 원화 수신하는 거래소들은 왜냐면 나라에서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계획이 있으신 거죠? 그럼요, 당연하죠. 데이빗의 향후 목표는 무엇인지, 진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1등이죠. 거래소 세계 1등. 네. 진지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돌다리를 두드려가면서 하는 거고. 네. 어차피 이 거래소 탈중앙, 중앙 이렇게 나뉠 텐데 중앙화된 거래소는 나라의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나중에는 탈중앙 거래소도 나라의 규제를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탈중앙 거래소가 지금은 익명성 기반으로 막 코인들이 거래되지만 나중에는 이런 거래소들조차 나라에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본인 확인이나 이런 걸 따르지 않으면 접속을 차단시키고 우리가 마치 지금 warning.or.kr 뜨잖아요. 뭐 어디 사이트 불법 사이트 들어가려고 그러면 그런 것처럼 탈중앙 거래소들 막 다 URL 차단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거래소 시장은 앞으로 한 3년 이내에 모두 다 제도권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그 제도권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저항할 것이냐 철저히 따를 것이냐거든요. 저는 철저히 따르는 편을 선택했고 데이빗과 체인 파트너스는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밖에서 봤을 때는 왜 저렇게 하지 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또는 우리 회사를 보호하고 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데이빗 거래소의 운영 철학을 딱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투명함인 것 같아요. 데이빗은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오픈하면 아마 놀라실 텐데 거래소와의 거래 심지어 코인을 발행한 회사도 코인을 팔잖아요. 코인을 만든 회사와의 거래 이런 것들을 다 거래 내역에 가시면 보실 수 있어요. 이때껏 전 세계 어떤 거래소도 내가 거래하는 거래 상대방이 나 같은 개인인지 아니면 이 코인을 만든 회사인지 또 이 거래소인지 이거를 알려주는 데는 없었거든요. 데이빗은 모든 걸 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데이빗은 완전 자동화돼 있어요. 입출금, 에어드랍, 뭐 거래는 당연하고 그냥 거래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100% 24시간 자동화돼 있어요. 어떤 거래소들은 뭐 입출금 이렇게 눌러놓으면 시간 걸리잖아요. 그런 건 전혀 없고 그 점이 다른 데도 다 있는데 데이빗에만 있는 차이예요. 다 공개할 거라는. 시간 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진짜로 감사하고 데이빗 거래소 관련돼서 많은 질문이 있으실 텐데 이제 얼마 있으면 오픈을 할 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하단에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 한번 가서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데이빗 화이팅! 킬라웨일 화이팅!